이번 시간에는 십성, 육신, 육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십성은 10개의 별이란 뜻으로 십신이라고도 하며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오행, 그리고 생극재화의 관계를 봅니다. 종류로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10개가 있어요. 육신은 음양을 나누지 않고 6개로 분류하는데요. 예, 아신, 나일관, 그 다음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으로 나눠요. 육친은 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6가족으로 부모, 형, 동생, 배우자, 자를 말하는데 보통 뭐 조모니 아니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등 다른 관계들도 육친으로 봅니다. 네, 만세력 한번 볼게요. 상관, 식신, 정인, 시상관에도 십성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연운이나 대운에도 이런 십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십성을 찾을 때 음양오행과 생극재화의 관계를 동시에 적용을 해서 찾아요.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만세력을 활용해서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비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식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런 거는 아셔야지 이 사주를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나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오행이 같은 거, 그리고 음양이 같은 거는 비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틀린 거는 겁재라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가 이제 나 전체잖아요. 내가 생해주는 건 식상인데 이 식상 중에서 나랑 음양이 같은 거는 식신, 음양이 다른 거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극하는 거는 이제 재성인데 음양이 같은 거는 편재, 음양이 다른 거는 정재.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거는 인성인데 음양이 같은 거는 편인, 음양이 다른 거는 정인. 그리고 나를 극하는 거는 관성인데 음양이 같은 건 편관, 음양이 다른 건 정관. 이렇게 봅니다. 네, 십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오행, 상생, 상극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목, 화, 토, 금, 수 우리가 배웠죠. 이 오각형 안에 시계 방향으로 가를 경우에는 생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목이 생하는 거는 화, 화가 생하는 건 토. 그래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칸 앞으로 가는 게 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하는 거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2칸 앞으로 가는 게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극하는 거는 토. 그죠? 그리고 금이 극하는 거는 한 칸, 2칸 앞으로 가서 목이 되네요. 그래서 금이 극하는 거는 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하는 거는 이쪽, 그리고 나를 생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이 오행상생삼각도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온 게 십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제일 위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는데, 비겁은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식상은 식이 혹시 음식과 관련된 그 식? 좀 헷갈리고, 재성은 왠지 재물일 것 같아요. 그죠? 돈이나 재물. 관성은 관직, 직장, 이런 뜻일까? 네. 그리고 인성은 이거 뭐지? 인성이 좋다는 뜻이야 뭐야?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왜 하필이면 비겁은 이 자리고 식상은 이 자리고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비겁을 살펴볼게요.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견은 견줄비의 어깨견. 그래서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는 뜻으로 형제, 친구, 동료를 뜻해요. 그리고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형제 친구 하다가 왜 재물 겁탈하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왜 얘네들을 같이 묶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겁재를 보시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 재물을 뺏어가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친구나 동료처럼 은밀하게 친한 척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비겁은 같이 한 세트로 묶어요. 그리고 이제 겁재는 여기 뜻에다가 뭐 경쟁자, 라이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데에 비겁이 위치하게 돼요. 다음은 식상이에요.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것, 내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과 재능, 그리고 자식에 해당이 돼요.
자식에 해당되고 여자한테는. 그리고 식신과 상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자는 음식 식자예요. 의식주로 보시면 되고요.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관을 상하게 한다. 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음식 얘기하고 표현 재능 얘기하다가 관을 상하는 거는 뭘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식상이 표현과 재능, 그리고 창의적, 기발한, 천재성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것이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것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상관 자체가 이 관을 상하게 하고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나오고, 네, 그래서 식상이 이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눠져요. 돈과 재물인데 편재는 큰 돈, 일확천금, 정재는 고정수익, 월급과 같은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과 같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왜 이 자리일까 보시면은 내가 돈을 쓰잖아요. 없애고. 그래서 내가 돈을 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재성의 자리예요. 네, 관성입니다. 관성은 아까 관성, 관직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이라든지 명예, 법, 통제, 규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인데 왜 이 자리일까? 보면은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법이나 통제 이런 거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자리에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관성의 자리예요.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나눠요. 치우칠의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압박, 카리스마, 힘들고 많은 일 이런 것들이 편관을 뜻하고 정자는 발을 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 준법, 책임, 안정적인 관지, 보수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인성이에요. 인성은 인성이 좋다 이런 인성은 아니고요. 이 인자가 도장인이에요. 그래서 문서랑 관련된 거예요. 문서랑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공부랑도 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은 인내심이 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뛰어나요. 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위치에 있어요. 인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 우리가 육친 중에서 뭘까요? 당연히 어머니겠죠. 이 어머니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는데 편자가 아까 치우칠 편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종교, 역학, 심리 등 정신적인 분야에 좀 탁월해요. 그리고 정의는 일반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탁월하고, 네, 그래서 인성은 공부, 문서, 그리고 나를 생하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인성이 됩니다. 네, 보통 사길신, 사흉신이라고 있어요. 길신은 좋은 거고 흉신은 나쁜 거겠죠. 좋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짜라라라. 네, 식신 먹는 거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재성은 편재와 정제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해당이 돼요. 큰 돈, 작은 돈 할 것 없이 돈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성. 그리고 관 중에서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정관이겠죠. 그리고 인 중에서는 정인. 네, 그게 사길신에 해당되고요. 나머지가 사흉신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가 오행 상생 상극에 따라서 살펴봤어요. 다음은 음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이루어지는데 비견이 위에 있고 겁재가 아래에 있어요. 왜 이렇게 위치할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음양이 같은 건 제가 일관적으로 다 위에다가 배치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음양이 다른 거는 아랫줄에 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외우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거, 비견이 음양이 왜 같을까? 보시면은 비견은 견줄비의 어깨견,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겨눈다 해서 나랑 동일하고 나랑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다 해서 음양이 같은 비견이 위에 위치하고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다. 자신한테 없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거, 이게 겁재가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을 비교했을 때 식신은 이제 음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음식은 나랑 음식의 취향이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외우는 방법이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음식 취향이 같은 사람에서 그래서 위에
식신은 위에 배치를 시켰고 상관은 간을 상하게 하고 뭔가 삐딱하고 뭐 이렇다는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상관이 무조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랑 같지 않고 뭔가 삐딱한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상관은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편제랑 정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편자가 다 들어가요. 편이 아까 치우칠 편이라고 했죠. 치우친다는 건 나랑 같을 때 치우칠까요? 아니면 나랑 다를 때 치우칠까요? 당연히 나랑 같을 때 무거우니까 치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자가 들어가는 건 다 위에 나랑 음양이 같다라는 그 위치에다가 다 편자를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아래. 음향이 다르고 남과 여 그리고 N극과 X극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정이 들고 끌리잖아요. 그래서 정이 들고 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밑에다가 음향이 다른 것들은 밑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육친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육친에서 아까 여기 보면 내가 낳는 거라서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거는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다 어머니다. 이거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밖에 나머지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찾는 방법이 있어요. 육친 쉽게 찾는 세 가지 원칙. 이 세 가지만 아시면은 어떤 거라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극하는 거는 처다, 부인이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래서 극하는 건 처다. 주의, 여자는 남자를 극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는 자식에게 극을 당한다. 이건 뭐냐면 남편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편이 부인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럴 때 어때요? 자식이 지켜보다가 나중엔 아빠한테 대들잖아요. 그죠?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자식에게 극을 당해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가 새겨준다. 네,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네, 육신을 찾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남자로 기준을 잡으면 다 남자로 쭉 찾아야 되고 여자로 잡으면 여자로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막 섞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헷갈리는데 이걸 남자로 해서 쭉 찾고 여자로 해서 쭉 찾아야지 두 개를 섞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남자로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남자예요. 남자가 극하는 건 처예요. 자, 이 남자가 극하는 데 방향을 가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가 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처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처의 자리. 그리고 편제는 애인이 되고 정제는 본부인, 부인이 돼요. 근데 사주원국에 정제가 없으면 편제도 부인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처의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자식에게 극을 당한다. 여기가 이제 남자라고 했어요. 남자 기준 남자. 이걸 극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이 관성, 이 자리가 남자한테는 자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아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아까 여기가 남자한테는 처의 자리라고 했어요. 여기 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처를 생해주는 게 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처의 엄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처의 엄마는 남자한테는 누구예요? 장모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장모 자리예요. 남자한테 장모 자리. 그리고 이 장모님을 극하는 거는 누굴까요? 장인어른이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 남자한테는 이 자리가 장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인성이 장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자로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자, 여기 여자예요. 여자를 극하는 거, 부인을 극하는 건 남자잖아요. 남편. 이 자리를 극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이 자리였어요. 관성 자리. 그래서 여자한테는, 여기가 여자, 이 여자한테는 이 자리가 남편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정관은 남편, 편관은 애인. 네. 원국에 정관이 없으면 편관도 남편으로 본다. 네, 그래서 여자한테는 이 자리가 남편 자리예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 이 남편을 극하는 거는 어디일까요? 이 식상이겠죠. 식상이 이 아버지, 남편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여자, 여기 기준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한테는 자식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아버지, 남편, 이 남편을 극하는 게 여기 식상이니까 여자한테는 자식.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편 자리였어요. 남편. 남편을 생해주는 게 남편의 엄마잖아요.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여자 입장으로는 시어머니 자리예요. 시어머니.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극하는 자리가 시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극하는 건 어딜까요? 쪼로로로롱, 이 비겁 자리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시아버지 자리가 돼요. 이제 비견과 겁재 중에서도 이제 겁재가 더 네, 맞겠죠. 시아버지. 네. 이렇게 해서 이 원칙만 알면 얼마든지 더 확장해서 이 육친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십성과 육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십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십성 찾는 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